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생성형 AI 덕분에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라졌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규모 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기능들을 팍팍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속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숨겨진 비용, 그리고 AI 시대의 코딩을 하는 우리가 직면한 진짜 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미스테리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최신 AI 도구로 쫙 무장하고 정말 빛의 속도로 코드를 뿜어내던 우리 개발팀들이 도대체 왜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쾅 하고 부딪히고 마는 걸까요? 이건 오늘날 정말 수많은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팀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시작은 폭발적인데 끝은 완전한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마거릿 앤 스토리 교수가 창업가 정신 수업에서 직접 목격한 아주 기막힌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팀들이 생성형 AI를 써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마일스톤을 척척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딱 8주차가 되니까 모든 게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아주 단순한 코드를 하나 수정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팀원 중 그 누구도 왜 애초에 그런 설계 결정을 내렸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설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게 흔히 말하는 기술 부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드가 지저분하거나 아키텍처를 대충 짜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코드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버그는 바로 팀원들이 머릿속에 공유하고 있던 시스템의 작동 방식, 즉 피터 나우어가 말한 시스템 이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데 있었어요. 코드는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그 코드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생성형 AI는 기존의 문제를 마법처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문제를 옮겨버렸을 뿐이죠. 자, 이 현상을 설명해줄 첫 번째 핵심 섹션, 3중 부채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 교수가 제안한 이 모델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부채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AI 도구들이 자동화된 리팩토링이나 테스트 생성을 통해서 코드 계층의 기술 부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뼈아픈 역설이 발생합니다. 기술 부채가 줄어드는 바로 그 엄청난 속도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발자들 사이의 인지 부채와 시스템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의도 부채가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기술 부채는 코드 그 자체에 쌓이는 빚입니다.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엉키면 시스템을 변경하기가 힘들어지죠. 반면에 AI 시대에 새롭게 급부상한 진짜 시한폭탄, 이 인지 부채는 코드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도가 서서히 깎여나가는 거예요. 코드가 아무리 예술적으로 깔끔해도 팀원들이 그 시스템을 보고 추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작은 변화 하나 주는 것도 엄청난 공포가 되고 맙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인지적 포기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똑똑한 AI 도구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지적 포기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와 느리고 깊이 있는 추론 과정을 AI가 싹 다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개발자는 AI가 뱉어낸 코드를 꼼꼼히 읽고 고민하는 대신에 작동하는 것 같네? 하고 그냥 승인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AI가 틀린 답을 냈을 때조차도 개발자들은 자기가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 그러니까 헛된 근자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프로딩과 포기를 확실히 구분하는 겁니다. 맞춤법 검사기나 그래머캔터한테 단순 작업을 넘기는 인지적 오프로딩은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하지만 문제 해결 과정 그 자체를 AI한테 통째로 던져버리는 인지적 포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개발자 머릿속에 있는 문제 모델하고 실제 시스템 모델 사이의 연결고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팀은 과연 안전할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위험 신호들 중에 해당되는 게 없는지 잘 보세요. 팀원들이 코드 조금 고치는 것도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나요? 아주 살짝 수정했을 뿐인데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버그가 터지나요? 분명히 코드 설명서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짰는지는 아무도 모르나요? 만약에 핵심 개발자 한두 명이 휴가를 갔을 때 시스템이 멈출 위기라면 여러분 팀은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지부채의 늪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인지부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핵심은요, 머릿속에만 있는 암묵적인 지식을 겉으로 끄집어내는 아주 피곤하고 고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짠 코드나 AI가 짠 코드를 팀원들 앞에서 직접 설명해보는 워크스로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AI로 코드 짜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AI한테 이 기능 아예 다른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짜봐 하고 시켜보는 것도 이해도를 팍팍 끌어올리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의도의 계층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해도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그동안 방치되어 온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도라는 계층인데요. 의도 부채가 뭐냐면 이 시스템의 목표가 뭔지, 제약 조건은 뭔지, 왜 이런 설계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쌓이는 빚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해가 사라지는 게 인지부채라면 의도부채는 그 이해를 도와줄 외부의 메모장 자체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애초에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끝없이 표류하게 되겠죠. 시스템의 뼈대인 이 의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과연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요? AI 에이전트들은 문맥을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끝도 없이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배경 설명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요. AI가 에러 하나 없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코드를 짜왔는데 알고 보니 개인정보 보호나 성능 같은 핵심 제약 조건을 싹 다 무시해버린 비즈니스 목적과는 180도 다른 엉뚱한 코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 부채를 어떻게 갚냐고요? 아주 재밌게도 최첨단 AI 기술이 도입되니까 오히려 옛날의 전통적인 문서화 관행들이 다시 생명줄처럼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대충 다는 주석 말고 시스템의 목적을 테스트 가능한 형태로 적는 BDD 명세나 아키텍처 결정의 이유를 꼼꼼히 적어두는 ADR 같은 살아있는 문서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어요. 왜냐고요? AI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엇나가지 않게 코드를 짜려면 바로 이 문맥이라는 밥을 떠먹여줘야 하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진화하는 여러분의 AI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화살은 개발자인 우리 스스로를 향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새로운 플레이북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단순히 작동하는 코드를 짜는 건 절반의 성공도 안 돼요. 팀 전체가 시스템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코드만큼이나 중요한 1급 산출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AI한테 코드부터 짜라고 하기 전에 시스템의 의도를 먼저 꼼꼼히 기록하시고요.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는 과정 그 자체를 AI한테 떠넘기고 싶은 유혹, 이거 무조건 이겨내셔야 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결코 기계한테 외주를 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니까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AI가 우리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코드를 뱉어내는 이 시대에 개발자로서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복잡한 시스템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깊은 이해도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